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자주 먹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술을 좀 이렇게 줄였는데, 그 중요한 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결심한 게 주말에만 먹자 그랬는데 이제 벌써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막걸리, 막걸리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 네이버에서 시켜서 왔는데, 그러니까 밋밋하죠. 좋은 점은 뭐냐면 뒤끝이 없어요. 트림도 안 나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좋은 막걸리가 트림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걔는 먹었는데 뒷골도 안 되고 깔끔하긴 해요. 근데 안 맞아요. 먹을 때 먹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안 시켜 먹기로 했어요. 다시는 안 먹기로 했어요. 다른 막걸리 먹으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린대. 제가 그랬잖아요. 2주 걸렸다고 오는데. 그죠? 뭐 한강 주중가 해가지고요. 그 네이버에서 그 광고 가끔 해요. 젊은 뭐 성수동에서 뭘 만든다. 뭐 서울살로 해서 광고하거든요. 그 한강 주주라고 있는데 비싸요. PT 하나가 7,000원이에요. 그죠?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난 원래대로 가야 되고 오로지 카스 뭐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시험에요. 얘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나와요. 8% 12%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8%다 그럼 여기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을 해당 표준세로 하여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합한 세를 적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을 해당 표준세율로 하여. 그러면 그 7호 남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4%. 그러니까 남목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유상거래 매매 4% 있죠. 농지가 3%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가 4%잖아요. 가가 농지 3%고 남목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떤 분이 이걸 외운다.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그걸 못 외워요. 설마 이거를 남목인데 가목으로 고쳐가지고 수준을 내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시면 돼? 그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4%래요. 그럼 이 말은 이 4%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플러스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짜리와 12%짜리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럼 둘 다 출발은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을 둘 다 4%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얘는 몇 %를 여기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얘는 플러스 8%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으니까 어디만 달라지는 거야? 요것만 달라져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이 이걸 표현한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중과 기준 세율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2%를 말해요. 1000분의 20. 2%. 그러니까 이 용어가 취등록세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 왜? 이걸 만든 거예요. 얘가 옛날에 취등록세 따로따로 낼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 등록세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세율이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뭔가 기준되는 세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용어를 뭐라고 만든 거예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이거 나오면 몇 %를 의미한다? 2%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4%를 만들려면 요게 2%니까 요거의 몇 배를 하면 되는 거야? 2배 하면 되죠. 그죠? 그럼 곱하면 4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에 얼마? 100분의 2를 합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예요? 2%. 그거에 몇 배? 2배. 100분의 200. 그럼 얘가 4%죠. 그럼 여기 4%에다가 그 4%를 합한세율 8%를 적용한다. 이해 가시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죠? 중과 기준세율에 얘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얘가 8%를 나오면 몇 배 해야 돼? 2% 4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얼마 하면 돼?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럼 되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똑같잖아요. 하고 중과 기준세율 2%의 4배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려놓고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거 100분의 200하고 100분의 400만 하면 돼요. 왜? 8%짜리는 100분의 200 12%짜리는
100분의 400. 왜? 저기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건 저기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거 외에는 고치질 않아요. 다른 건 안 건든다는 거지. 왜? 다른 건 딱 고정돼 있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뭘로 가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지 기존 걸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8%는 100분의 200이다. 12%는 100분의 400이다. 요것만 딱 구분하시면 간단한 거야. 쓸데없이 막 앞에 뭐 이 11조 1항 7호 남목을 해당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얘는 숫자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조문대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8% 12%로 우리가 이해는 그렇게 하지만 공부할 때는 요렇게 정리를 밑에 거를 원래 조문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위상거래 세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뒷장 넘어가면 우리 교재는 거기 막 글로 써놨어요. 131페이지 막 법인 나오고 뒤에 막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따로 정리하고 거기 있죠? 거기? 잠깐만요. 그 밑에 있는데 세율은 지금 뒤에 막 조문으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중에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막 줄쳐서 안 해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 200이냐? 400이냐? 그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4%냐 8%냐. 그 뒤에 131페이지랑 쭉 나와 있어요. 뭐 법인 주택 취득 해가 쭉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쭉 나와 있어요. 결국 다 쓴 건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지금 줄 안 쳐도 이건 틀릴 일이 절대 없어요. 그죠? 왜?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복잡하게 위에 건 아예 알 필요도 없는 거야. 100분의 200, 400만 기억하면 돼요. 100분의 200. 그러니까 우리 뒤에 그 중과세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도 8%, 12%가 그 있어요. 그 중과하는 게 4배, 2배 돼. 이거밖에 없어요. 200하고 400밖에. 근데 이 용어는 재산세 같은 거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있다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에만 나와요. 그럼 그냥 중과 기준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400만 기억하시라.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시면 그 134페이지 중과세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할 건데 보세요. 자, 아이고. 자, 요거는 잘 보세요. 기본만 볼게요. 중과세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요. 이 내용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134페이지 135, 136, 130, 138 해가지고 얘가 저 뒤까지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이거 하나씩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와요. 얘가 최근 10년 이래로 나온 적이 없어요. 내용은. 근데 뭐는 나와요? 사치성 자산이 별꼴 5개래. 근데 얘는 이렇게 중과세한데 여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료하고 요렇게 세리세 이 정도지 세부적으로 별장이 어쩌고 골프장이 어쩌고 이거는 교재는 있는데 시험은 거의 수업 목적상 필요가 없어요. 왜? 양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근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은 제가 나중에 해요. 뭐 3월달쯤이나 5월달쯤에 한 번 하긴 해요. 근데 해놓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수업 목적상은 필요 없다고 얘기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필요한 거 몇 개만 딱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뭐는 알아야 돼요?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요건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요 말만 볼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자, 사치성은 5개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과 그 다음 뭐라고 뒤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그럼 이거의 100분의 400 그럼 얘는 몇 프로겠어요? 8%잖아. 그죠? 그럼 내가 별장 같은 걸 사게 되면 기존에 있는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표준세율은 아까 우리 했던 그 4%를 말하는 게 아니죠. 걔는 왜 7호 남목이라고 지정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뭐 매매 상속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보세요. 별장을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샀어. 그러면 취득세가 몇 %냐면 매매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는 거야? 8%. 그 얼마야? 12%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별장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이 2.8%예요. 상속은.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해요? 8% 더해요. 그럼 얼마야? 10.8%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2개는 뭐라고 돼 있어?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럼 얘는 플러스 8%, 얘는 플러스 4%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 얘기야. 여기는 표준세율에 뭐 있어요?
3배에서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를 뭐 뺀다. 그럼 뭐야? 기준 표준세 3배 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 몇 프로? 2%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 이게 얘가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5배 중과세,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원래가. 그럼 취득세 5배 중과세면 몇 %였겠어요? 취득세 2% 제가 아까 그랬잖아. 취득세 기억하시라 했잖아. 2% 하나밖에 없었잖아. 5배면 10%지. 그러니까 별장을 사면 무조건 사치성을 사면 취득세 10%를 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매매면 2% 그랬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0.8% 이렇게 냈었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매매면 등록세 2% 냈겠죠. 그럼 토탈 얼마 냈어요? 12%를 냈었겠죠. 그럼 지금 통폐합 됐잖아요. 그럼 지금도 몇 %가 나와야 돼요? 12%. 그러니까 12%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을 만든 거야. 똑같아야 되니까 이때 이렇게 될 때 12% 됐으니까 지금도 12% 만들려다 보니까 이 용어를 만든 거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잡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취득세, 얘 취득세 5배 중과세, 얘는 3배 중과세, 이 둘은 등록세 3배 중과세,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폐합되는 바람에 되게 복잡해진 거지.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요거를 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요 5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 정도만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도 강의를 1, 2월 달도 안 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공부되시면 하긴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뭐 하니까 여러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십니다. 보세요. 책만 봐도 지금 134페이지에 지금 제가 얘기한 표가 하나 있고, 그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뒷장 넘기면 135, 136, 37, 38, 39, 140, 141페이지까지 돼 있나? 그죠? 거기까지가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해도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잖아, 양이. 그죠? 그럼 이거 했다가 뭐 하나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보면 된다. 이것만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그건 아시겠죠? 중과 기준세율이 몇 %를 말한다? 2%를 의미한다. 이 말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 그죠? 자, 이게 시험에 원래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에 이거 나올 차례였거든요. 원래 세율 파트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표준세율이 나왔어요. 표준세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나올 채가 얘인데 건너뛴 거죠, 세율이. 그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세율 파트가 언급이 되면 표준세율보다는 얘가 나올 확률이 많고, 안 그러면 아까 유상거래세율 개정된 거 있죠. 걔는 단독으로 나오긴 좀 부담스러워서 지문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세율은 얘가 중요한 거죠. 표준세율은 물론 기본이지만, 그죠? 자, 보세요. 얘도 똑같아요. 보세요. 따로따로 세금을 낼 때, 잘 보세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어요. 두 개 합해서 뭘래요? 취득세. 근데 이런 케이스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 거야. 자, 취득세 안 내고 등록세도 안 낸 거 있었겠죠. 그죠? 그럼 둘 다 안 냈었잖아. 그럼 지금도 안 내야죠. 자, 이번에는 취득세도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도 낼 때는 있겠죠. 그럼 지금은 두 개 합해서 내야지. 둘 다 냈으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까 한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4%인 게 왜 그래요? 취득세 2% 냈고 등록세도 2% 냈으니까 둘 다 냈으니까 합해서 얼마? 4%. 그 표준세율이 이거지. 또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고 있겠죠. 그죠? 자, 취득세 안 냈는데 등기할 때 등록세 냈던 일 있고, 거꾸로 취득세는 냈는데, 아이고, 그죠? 그럼 이걸로 가는 거야. 자, 취득세는 안 냈죠. 근데 뭐는 냈어? 등록세만 냈어요?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옛날 등록세만 내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요게 뭐예요? 요게 이거잖아. 그죠? 표준세율.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두 개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취득세는 안 냈었으니까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옛날 취득세를 빼줘야 등록세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취득세가 몇 %라겠죠? 2%. 하나밖에 없었다잖아.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몇 %라고요? 2%.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세율, 여기서 취득세 2% 빼버리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그럼 똑같아진 거지. 그래서 이게 그게예요. 얘는 뭐만 낸다고요? 취득세 2% 빼니까 뭐만 남아? 등록세만 냈던 거지.
자, 밑에는 또 뭐예요? 거꾸로죠. 취득세는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안 냈어.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는 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통폐합해서 개정 전과 후가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만 냈다고요? 취득세만 내고 뭐는 안 냈어? 등록세는 안 냈어.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 취득세 몇 프로? 2%.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2%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묻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얘도 뭐예요? 출발점은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이거라니까. 등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이 중요한 거죠. 개념상으로. 그죠? 시험에 이제, 요게 이제 특례세율 두 개거든요. 요 밑에 거. 그죠? 요거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 그럼 뭐야? 얘는 여기서 2% 뺀다는 얘기가 옛날 취득세 2% 빼고, 그럼 얘는 뭐만 냈다는 거야? 얘네들은 취득세는 안 내고 뭐만 냈었다? 등록세만 냈던 애들이고, 뒤에 거는 중과 기준세니까 취득세 2%만 냈었다는 얘기지. 등록세는 안 내고. 시험은 이제 뭐라고 물어봐요? 저 두 개 구분하는 걸 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골라라. 아니면 뭐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골라겠죠. 그럼 이거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무대고 이거 외우면 헷갈리죠. 나중에 구분하시면 돼. 그냥 여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등기하니 안 하니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환매 등기를 병행하나 이렇게 외워버리잖아요. 하나에 두 쪽 정도 못 맞춥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죠?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지문 읽고 뭐만 보면 돼요? 얘는 등기해야 되나 안 해?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대놓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등기했다잖아요. 그럼 등기하면 이걸로 가요. 그죠? 상속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상속받았으니 본인 앞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해야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그래요. 얘 등기하고 얘도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등기 안 해요. 왜? 취득세 2%만 냈으니까 등록세는 안 냈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하고 뭐만 냈다는 거야? 취득세 2%만 냈다는 얘기죠?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에요. 제가 간주취득 중요하다 그랬죠? 왜?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등기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금액이 증가되니까 증가된 만큼 뭐만 냈어? 취득세 2%만 냈죠? 그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5번 같은 게 보시면 임시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건 임시건축물이니까 철거할 거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를 안 내요. 비과세가 돼요. 근데 그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1년이 초과되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1년 넘어가면 취득세를 내요. 자, 근데요 1년 이하면 비과세,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여러분 임시건축물은 등기하나요? 1년 넘어가면? 안 하잖아. 등기는 어차피 안 하고 철거할 거잖아. 그러니까 등록세는 안 내. 하지만 1년 넘어갔으니까 뭐만 내라는 거야? 취득세 2%만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요리 오는 거야. 등기는 안 하지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2%를 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문 봤을 때 얘 등기 하나 안 하나 이것만 계속 따져야지. 이거는 여기 들어가고 이건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 못 풀어요. 문제를.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 얘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만. 야,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만 대충 감만 잡으면 돼요. 그죠? 지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김에 그 배경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다. 보시고. 그래서 세율 파트는 전체로 나올 때가 되게 많죠. 표준세율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굉장히 얘랑 걔랑 막 거의 막 교대로 나오다시피 했었거든요. 거의 개정되고는 거의 매해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에 거의. 근데 올해 이제 걸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율 파트는 엄청 정리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 142페이지에 5번에 세율의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박스 있죠? 박스. 그죠? 그 원칙 해가지고 표준세율 빼기 2%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거고. 그 예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죠? 오른쪽 143페이지 박스에 원칙, 중과 기준세 그래서 2% 있죠. 거기에 있다.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 그 밑에 읽고 웃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감만 잡아도 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 그러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 가냐면 쭉 가서 147페이지. 취득세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가보겠습니다.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보시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해야 돼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로 부동산을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취득세 신고를 언제? 자, 이게 맞나 보세요. 개인 간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OX.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개인 간 아파트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OX. 맞아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취득일로부터 60일도 맞고, 그러면 여보세요? 매매로 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래요. 그러면 매매 취득일이 언제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잖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대표로 증여를 많이 내요.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얘는 뭐야? 증여는 취득 계약일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 O예요. 왜?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은 이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야. 왜? 취득일이 증여는 계약일이거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일일이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 60일,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일 수 없잖아. 그래서 앞에서 따로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취득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그래서 배운 거야. 우리 취득 시기 배웠잖아. 아까 국수 공판장. 그죠? 그게 뭐예요?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취득 신고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뭘 부과하겠다? 가산세. 그래서 얘는 기본이 60일입니다. 우리 세법의 취득세는 거의 다 날짜가 60일이에요. 날짜라는 건 거의 다 60일. 극히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 60일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상속은 예외예요. 언제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보세요. 상속만 6개월, 9개월이고 예외고 나머지는 다 물러간다는 거야. 60일. 그러니까 상속 빼고는 다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을 60일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 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무실 지나고 49제 끝나고 이제 됐는데 그리고 정신도 못 차리는데 갑자기 60일 지났다고 너 세금 가산세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줍니다. 왜? 창도 치르고 상속 재산 정리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이 몇 개월이야? 6개월. 근데 상속인이 외국에 있어.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까지 오려면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 싹 돌려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헤엄쳐서도 와야 되니까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거예요. 3개월. 그죠? 그래서 6개월, 9개월인데 자, 상속은요, 여러분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왔어요. 지문에.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기간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6개월, 9개월이에요. 다. 자, 취득세를 상속으로 취득해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기간 물어보죠? 6개월, 9개월. 자, 아까 우리 상속 받으면 상속세도 된다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6개월, 9개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잖아요. 자, 나이트클럽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생각이 없어. 예를 들면 천안에 가면 성정동에 돔나이트가 돔이 열려요. 그죠? 옛날에 학원이 그 옆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강의하다가 가끔 한번 열 때가 있어요. 여름에 강의 수업 못해요. 왜? 그 돔나이트 열어버리면 막 그 음악 소리하고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성정동 돔나이트클럽을 샀어.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럼 중과세가 돼요. 근데 나는 그걸 사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생각이 없어. 그거 사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뭐요?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 돈 열어가지고 망원경 딱 켜놓고 별자리 관측할 용도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나는 나이트클럽 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중과세를 해요. 나는 다른 용도로 쓸 건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걸 사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즉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 안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될까요? 나이트클럽을 지금 뭘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다니까. 상속 받았어. 그럼 언제까지? 6개월, 9개월이라니까. 그 상속은 다 6개월, 9개월이에요. 자, 쉽죠? 자, 우리 시험에 나왔어, 얘가요.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이 아니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자, 이거를 강의할 때 예를 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잖아.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속한 달의 말일부터예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죠. 그럼 그 달 말부터 6개월이요. 다음 달에 돌아가시면 다음 달 말부터 6개월. 근데 이거 시험에 있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이런 거 막 모의고사도 많이 내고 막 시험도 엄청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지, 그 지문이. 그래서 항상 얘는 6개월, 9개월이다. 근데 허가구역은 뭐 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60일. 그죠? 60일. 사실은 요게 좀 어려워요.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등록 신청,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죠?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그죠?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나중에 얘하고 얘가 헷갈려요. 원래는 60일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래요. 그럼 언제는 60일이라고 연락이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 언제는 등기등록, 언제는 60일이고 언제는 등기등록이니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 며칠 안에 60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자,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할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취득세를 낼까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할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후불로 해버리면 등기해줬더니 뭐래? 야, 너 내가 등기 먼저 해줄 테니까 대신 60일에 꼭 나한테 세금 내야 돼? 알았어. 아이고,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안 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를 하고 싶으면 뭐해? 먼저 세금 내고 나서 뭐래?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 여러분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등기를 해주는 거지, 등기 세금을 안 냈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를 사자마자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10일 있다, 20일 있다, 30일 있다 할 수 있죠. 왜? 60일 안에만 하면 가산세 안 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때 언제든 등기는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미리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등기하려도 세금 미리 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등기를 하고자 하려면 뭐라?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취득세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60일 그러면 안 돼요. 왜? 지문에 뭐라고 나왔으니까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그땐 60일 그러면 안 되고, 등기하려면 세금 미리 내야 되니까 등기등록관서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 그러면 되고, 이 말이 없이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60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오는 지문인데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근데 그거를 막 외우지 말고 요 지문만 이해하면 돼요.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등기하려면 세금 미리 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은 이거예요. 60일인데 누구만 예외다? 상속만 예외다. 지금은 사실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죠. 상속은 항상 뭐라고요? 6개월, 9개월이다. 그럼 없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47페이지에 그 납세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납세지는 우리 했었죠. 얘는 지방세니까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다 낸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7페이지에 개요 나오죠. 개요 1번. 보세요. 취득세는 도세로서. 자, 우리 취득세가 무슨 세라고 하죠? 특광 도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도세라고 나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취득세는 도세로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우리 뭐라고 배워요? 특광 도세라고 하잖아. 그리고 도세라고 나왔잖아. 맞다 틀리다? 일단 맞겠죠. 왜? 맞으니까 기본세에 써놨겠지.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다가. 왜? 이게 특광도세인데 왜 도세예요? 이게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법을 만들 때,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단위가 8도가 기본이에요. 그죠? 얘가 기본 편제지, 특별시, 광역시가 기본 행정 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대표로 하면 안 돼. 왜? 8도가 기본이고 서울은 서울이니까 특별시인 거고 광역시도 원래는 어디 밑에인 거예요. 원래는 도 밑에 있던 애들이 예를 들면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남도 대전 직할시 그러다가 대전 광역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편제가 따로 빠진 거지 걔가 기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에서 뭐라는 겨? 도세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도 단위선 도세 기본하고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특별시는 특별시세, 광역시는 광역시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도세 했다고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재산세를 우리 뭐라고 배워요? 시, 군, 구세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재산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재산세는 시, 군세라고 해요. 왜요? 도를 기본으로 만드니까 도 밑에 뭐가 있어? 시, 군이 있어. 이 군은 무슨 구라겠어요? 자치구라겠잖아. 그럼 이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로 도로 했으니까 재산세도 뭐라고 해야 돼? 시군구세라고 안 나오고 시군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왜? 여긴 대표에서 시군세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무슨 세로 들어가? 구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과세 물건 소재지. 왜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도세 징수 이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제는 어디다 낸다? 시장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이 건물이 지금 이거 양평구라겠나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양평구에 있잖아. 원래는 취득세를 서울시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어디다 내면 돼? 양평구에다 신고하면 얘들이 걷어서 서울시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취득세를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해도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얘를 시군구에서 해? 어디다 해야 돼? 특광도에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여기 있잖아.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 세금을 냅니다. 여기다 내도 돼요? 근데 위임 규정에서 여기다 내면 얘들이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납세주식 나오는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만 보면 돼.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 소재지 끝.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죠? 넘어가시면 돼. 자, 그리고 148페이지 가면 부가징수 나오죠? 부가징수. 그래서 1번 징수 방법 뭐래요? 신고, 납부. 그죠? 자, 오른쪽 3번에 149페이지 신고 및 납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신고 납부 그래가지고 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다는 그 취득일로부터 가로 안에 뭐 보면 복잡하죠. 그죠? 60일인데 이거 써는 거예요. 허가구역은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상속을 이렇고 막 써는 거 이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60일이 기본인데 상속은 6개월, 9개월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 보면 엄청 길죠? 근데 결국 정리하면 60일인데 6개월, 9개월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오른쪽 149페이지 참고에 메뉴에 정리해놨죠?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예외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밑에 중과세는 지금 안 하죠. 이건 지금 내용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자, 나머지 쭉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1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 질문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1부터 3까지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걔는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 구분하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등록하고자라고 나왔을 때만 그렇고 안 그러면 며칠? 60일 그러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안에 이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가산세 물겠죠. 가산세. 그죠? 자, 가산세 앞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와요. 그죠? 가산세. 자, 여기서 보세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취득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만약 200이 붙었다 쳐봐요. 그죠? 200만 원.
그러면 1200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1200을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느냐 아니면 고지서가 날라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요.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상으로. 왜냐면 그러면 얘가 왜 신고 납부를 안 하냐면 자 보세요.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나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했어. 그래가지고 가산세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요 얘는 이미 60일 동안 하라고 기회를 준 거잖아. 이것도 안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이걸 또 얘한테 신고 납부하라고는 안 한다는 거지. 얘는 이미 기회를 줬는데 이행을 안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싹수가 노랗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넌 틀렸어. 기회 줬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벌 테니까 넌 돈이나 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액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저거는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운 대로 신고불성실 해가지고 똑같은 거 이거. 앞전에 했던 거죠. 무부정 그러면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 근데 일반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무신고는 아예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40에 반절 20%. 과소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20에 반절 10%. 부정은 무신고 가소신고 싸가지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4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앞전에 했던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납부 안 하면 얘도 가산세가 나오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0.025% 추가됩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도 있다 있죠. 100분의 70으로 한도란다. 무슨 얘기예요? 얘가 막 계속 안 내면 원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미납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75%를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보통 징수한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산세 150페이지 나오잖아요. 맨 밑에 4번에 양가로 4번에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그랬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론은 뭐다?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요 올해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미등기 시험에 미등기 시험에다 걸리면 죽어요. 취득세 가산세 80%예요. 몰래 팔에다 걸리면 가산세가 80이야.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가산세 분다는 얘기죠.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자, 얘 80% 붙었어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렇죠. 응. 이도 가산세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게 지금이 딱 좋은 거야. 백지 같은 상태에서 가산세니까 보통징수. 이제 짬밥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 뭐냐면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얘를 의심해요. 중개사법은요 나중에 처음엔 돌아버려요. 왜? 걔는 막 말장난이 겁나 심해요.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및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니 업으로 안 하니 그 뭐 보수를 받았니 안 받았니 따라 막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중개사법이 예민해. 그래가지고 단어 하나에 민감해. 그리고 이걸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가만히 있어봐. 제가 지금 가산세를 맞는데 근데 여기에 걸리는 거야. 껄쩍지근하네. 중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의세법은 깔끔한 과목이에요. 뭐 지저분하게 막 중개사법 지저분한 얘기라 막 글자 하나 고치고 이런 거 잘 안 내요. 물론 옛날에 뭐 전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수치스러운 얘기고 우리 보통 그런 거 없어요. 가산세잖아. 중자가 붙어도 가산세. 그죠? 뭐가 붙어도 가산세. 가산세가 뭐야? 얘도 똑같이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세 그러면 뭐다? 보통 징수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중요해요. 왜? 이 숫자는 여러분 안 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겁나 많이 해요. 나중에 너 한번 죽어봐 40, 일반 무신고 20씩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걸 틀리는 거야. 보통 징수 이런 거 보통 징수 이런 거 보는 거죠. 올해 중과산세 문제도 시험 출제됐었죠. 뭐 지목 변경 해가지고 중과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어쨌든 신고불성실 가서 우리 교재는 151페이지에 막 겁나 길죠. 뒷장에 152페이지까지 막 쫙 써 있어요. 그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이것만 그러면 되는데. 그 막 말로 써는 거잖아. 말로. 그죠? 근데 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나오면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뭘 내겠어요? 숫자 고치겠지. 만약에 나오면. 근데 얘가 27회 때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 총론 파트에서 한 번 됐어요. 그죠? 그 뒤로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얘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책을 괜히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152페이지 가면 그 중과산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볼 거예요. 걔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 이제 장부 작성, 보존 의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하는 신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수정 신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안 하죠. 쭉 넘어가시고, 156페이지 가면, 면세점 나와요. 면세점. 면세점 아까 했었죠? 얼마 이하면? 50만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3번 면세점 양가로 1번에 50만원 이하 나왔고, 양가로 2번 내용 지금 안 할 건데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정답으로 다음도 옳은 걸 고르시오. 그 양가로 2번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없는 거죠. 왜? 이거 1년 내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같은 얘기.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니까. 아주 많이 들었던 거. 그런 거 실수만 하시면 무조건 세법 10개 맞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10개 없는 사람은 해도 안 해도 징그럽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돼. 세법을 징그럽게 안 하는 거야. 수업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10개 못 맞아. 나는 세법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웬만하면 10개 맞아요. 그죠? 이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부가세 아까 2개 있다 했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붙는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교재는 거기 또 막 복잡하죠? 그게 뭐냐면 계산 방식 써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가세 계산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죠. 이건 여러분 짬밥 쌓이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때 가서 한번 할까 말까예요. 왜?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5, 6월달쯤 가면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얘가 뭐 표준세 100분의 1을 적용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농특세 몇 프로? 10%. 지방교육세는 20%.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부가세는. 앞전에 배운 거니까. 그죠? 보시고. 오른쪽에 157페이지 마지막 비과세 있죠. 그거 간단하게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거니까. 자, 비과세란 말은 뭐예요? 그쵸.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면이란 말 들어보셨죠? 면제 감면. 그죠? 그거하고 비과세는 좀 달라요?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감면의 특징이 뭐냐면 100% 해둔 것도 있고 100분의 50만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감면은요, 세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마인지 일단 계산을 해. 그리고 그 계산하고 나서 걔를 깎아줘. 근데 비과세는요, 세금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예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야. 그럼 신고 안 해도 돼요. 왜? 신고 안 했어. 그럼 국세청에서 이게 신고 안 해 조사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 비과세. 너 과세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난 불이익을 안 당해요. 근데 감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감면 대상이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내가 50% 감면 대상이야. 그럼 걔들이 알아서 감면 안 해줘요. 여러분이 신청을 해야 돼. 감면은. 나 50% 감면 대상이야. 그러니까 너 나 감면해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걔들이 감면해주지. 알아서 감면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따지지. 왜 너 감면 안 했어? 그럼 그 사람들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게 돼 있어. 왜? 감면 대상인지 모르잖아요. 다 찾아봐야 되지. 당사자가 하는 거야. 근데 비과세가 좀 다른 점이죠. 취득세 비과세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면 아예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국가 등이라고 돼 있죠. 자, 세부적인 얘기고 질문만 볼게요. 국가 지자체는 비과세예요. 왜? 과세권자잖아. 걔네들이 세금 부과하고 걔네가 되잖아요. 걔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요, 모든 조세, 국가 등은 뭘 받는다? 비과세다. 그렇게 시험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제목. 지금 뭐 비과세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왔으니까 제목 한번 볼게요. 넘어가시면 기타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신탁재산이에요. 신탁재산. 여러분 신탁이란 말이 뭐예요? 뭐 실제로 뭘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잖아. 갑이요, 을한테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기관에다가 야, 네가 내 대신 이것 좀 관리해 주려고 맡겼는데 얘는요,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이거 실제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법에 따라 몰래 명의신탁한 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등기만 넘겨받았으니까 얘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신탁 그러면 뭐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뭐 환매인데 환매가 도로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법률상 환매라고 하는데 거기 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어쩌고 돼 있죠?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환매는 그 이상한 법 나오고 뒤에 꼬랑지에
뒤에 환매 어쩌고 붙었잖아요. 그럼 걔가 법률상 환매인 거야. 그럼 걔는 비과세 해줘. 옛날에 막 강제 징수된 거 있잖아. 국가에서 강제 징수, 뭐 50대 같은 때. 근데 그거 원래 내 건데 강제 징발된 거잖아요. 특별주시법에 따라서 내 거니까 도로 내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거 찾아오는데 세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환매, 도로 내 거 찾아오는 건 비과세 해주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어떤 분은 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주시법 국가부 이 법 이름 외우는 분인데 그 쓸데없는 그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고쳐요. 만약에 나오면 이대로 나오지.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뭐 근데 앞에 선생님이 징발재산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거는 선생님 있어 보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제가 그냥 법에 따라 이런 것보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주시법 국가보유에 관한 법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국계법 그러면 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있어 보이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법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지도리 알아서 나오니까. 3번은 뭐야? 임시건축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왜? 말 그대로 임시로. 그러니까 옛날에 서커스, 동춘 서커스나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약 팔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그죠? 뭐 이렇게 쳐놓고 포장 쳐놓고 거기서 장사하잖아요. 임시건축물이잖아. 아니면 뭐 옛날에 뭐 가설극장 해가지고 극장 같은 거 막 그죠? 순회해가지고 극장 없으니까 그거 하고 막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연식이 오래돼 보여가지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3번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은 제외 이 말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치성은 비과세 안 해줘요. 별장, 홀장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속기간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1년 넘어가면 세금 낸다고 했잖아. 아까 제가 특례세 할 때 설명했었죠.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주택 개수라고 돼 있죠.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됐었죠. 정답으로. 공동주택 개수. 자, 근데 얘도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건축법상 대수소는 제외.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수소는 비과세 안 돼요.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대수선 배우거든요. 대수선이 그 수선을 크게 하는 거죠. 막 집을 수리하는 기둥뿌리 3개를 동시에 수선하는데 큰 수선이잖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금액 나오죠. 왼쪽 참고에 보면 그 금액 하나 나오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이 얼마? 9억 이하.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수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낡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탈 때마다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스릴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막 덜컹덜컹하고 그런 거 이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비과세 해주는데 대신 금액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택의 시가 표준이 얼마 이하일 때만 9억 이하일 때. 그럼 공동주택 개수 두 가지죠. 뭐 있어요? 건축법상 대수선 비과세 안 되고 금액은 9억 이하야 된다. 이 두 개. 그러니까 3번, 4번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둘 다 두 가지 조건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죠? 비과세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이거는 3, 4월 정도 해서 충분합니다. 시간적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고. 5번은 뭐 풀 거 없어요. 그건 차량이니까 뭐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등록세 간단 정리하고 재산세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시간 많아요, 여러분. 시간은 많아요. 그죠? 그때 가서 빡시게 해도 돼요. 정 안 되면 공부하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하면 시금 전폐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붙어요. 아, 진짜 시금 전폐. 그럼 잔잔하게 하다가 안 죽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금식기도 같은 거 40일 금식기도 안 죽어요. 그럼 여러분 시금 전폐라는 게 완전 전폐는 아니겠죠. 그죠? 적당히 먹으면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하면 돼. 그죠? 물 먹고.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냥 믿고 편안하게 가시면 되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